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네, 죽음의 바이러스, 제2의 흑사병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고 90%에 지금 달하는 데다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제가 명확하게 지금 개발되지 않아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어떤 실태, 증상은 어떤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김나연 활동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네, 활동가라고 해서요. 네, 네, 자원활동가입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고요. 네, 노벨상까지 탔던 그런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는 언제 최초로 발병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최초 발병한 거를 여쭤보신다면 1976년이고요. 예.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이제 에볼라 강이 있는데 그 인근 마을에서 최초로 유행이 발생했고요. 네. 이후에 뭐 이제 그 우간다나 뭐 수단 등의 한 6개국에서 이제 한 24번 정도의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유행은 이제 3월 23일에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의 동남부의 산림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네.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 이제 보고되어서 이제 유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군요. 네. 말씀을 좀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76년도에 그런 발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네. 발병을 하다가 네. 3월 23일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된 그런 형국이네요. 네, 물론 과거에도 이제 소규모는 아니었고요. 예. 국가마다는 대규모 유행도 있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피해가 큰 거죠?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러니까 피해가 큰 유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새로운 변형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십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는 네. 이제 자일의 바이러스 A형이라고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형은 아니고. 네, 어떤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그 서아프리카의 기니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인근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랑 그다음에 라이베리아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제리아에서도 이제 환자가 이제 발생한 것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1,60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중에서 총 887명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치사율이 네.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 세 국가에서 이제 각 국가의 이제 보건부랑 협조하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에볼라 격리 치료 시설을 세웠고요. 네. 그래서 의료인을 포함해서 전체 한 552명의 스태프들이 이제 에볼라 환자들을 이제 밤낮으로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상담이 상당히 중요해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도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보고에 의해서 이제 뉴스에 의해서 소식을 접하시겠지만 이제 에볼라 출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 지역도 이제 인근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는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환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의 이제 그 능력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런 에볼라의 전파를 막고 그다음에 유행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환자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다방면의 이제 조치들이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하고 이제 역학 조사를 하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또 휴교를 하고 이동 제한을 하고 뭐 에볼라의 공포가 또 일단 커지고 있으니까 네.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여러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WHO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또 지역의 여러 단체들의 참여가 이제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뭐 치료약도 없는 상태고요. 어떻게 지금 뭐 참여를 해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에볼라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파력은 실제로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계속 이제 치명적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알려져 있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치명적이다라는 거는 전파력뿐만 아니라 이제 치사율이라고 이제 발생 환자 중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치사율로 판단을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물론 치사율이 90%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25%에서 최대 90%까지 높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감기나 이제 독감처럼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서 전파력은 약한 편입니다. 아, 호흡기 질환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경없는 의사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에볼라 격리 치료 시설에서 이제 환자들의 생존율을 이제 구해 보니까 한 40%에서 75%까지 그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출혈로부터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게 아니라 75%까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병 초기에 일찍 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염되면 우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떻게 전염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감염이 되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2일에서 3주 정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감염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보통 일주일 후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갑작스럽게 이제 고열이 나거나 온몸이 피곤하거나 뭐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토나 뭐 설사 뭐 아니면 피부 발진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이제 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하면 이제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혈액, 이제 감염된 사람의 혈액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예를 들어서 침이나 뭐 땀, 소변에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했을 때 전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염된 동물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원숭이나 침팬지, 뭐 박쥐 등의 이제 동물과 접촉했을 때도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필요한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공항이나 이제 항만에서 이제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외교부가 일단 발생한 그 3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여행을 이제 방문을 자제하는 권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내로 유입되는 거를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4개 국가에서 환자를 조기에 격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WHO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나 단체들이 이 서아프리카 네 국가들의 그 대응 노력에 힘을 보태시고 그다음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경없는 의사회 김나연 활동가를 연결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